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갑목일간의 각 일주별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갑목일간에는 갑자일주, 갑인일주, 갑진일주, 그리고 갑오일주, 갑신일주, 갑술일주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갑목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높이 솟은 그런 나무의 형상으로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통제를 꺼리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긍정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또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도자의 기질을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쉽고 또 유연성과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게으른 면모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갑목의 특성상 일의 시작은 잘 하지만 마무리가 약해가지고 결과가 좀 부실하기 쉽고 추진하던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갑목은 도전 정신이 강하고 적극적인 반면에 무모한 일을 잘 벌리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성격이 직선적이라 가지고 세심한 일에는 좀 관심과 또 애착이 좀 적고 또 이성 문제에는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갑목이 어떻습니까? 위로 쭉쭉 뻗어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이고 뻗어나가려는 성정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성향도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갑목이 어떻습니까? 갑목이 밭전자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박은 거죠. 갑목은 새싹을 키우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본 뿌리는 자수에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로 시작하게 되고 그 물을 갑목이 지장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갑목은 음권에 속합니다. 흔히 갑목은 양목이라고 하죠. 그런 오행의 음양과는 틀리게 음권, 양권이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같은 권력끼리는 서로 간에 합도되고 생관계가 되지만은 음권과 양권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게 합쳐질 때는 충과 극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권과 양권의 구성에서는 지장간에서는 급제가 되거나 충극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음권과 양권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에 간략하게 좀 일러드리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갑자일주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자, 갑자일주입니다. 이 갑자일주는 시생목이라고 합니다. 시생목이다 보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지는 어떻습니까? 일지는 개자수입니다. 자수가 정인이 되죠. 이 자수, 갑목하고 이 자수가 편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설의 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광과 일지의 관계는 자, 요거 보시면은 청색이죠. 그죠? 이렇게 청색인 부분은 음권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음권인데 이 자수도 음권이라 가지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강과 지지가 이렇게 같은 권력으로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배합이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갑자일주하고 상극이 되는 일주가 경호일주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갑경충이 되고 지지는 이렇게 좌우충이 되죠. 이렇게 상극되는 일주끼리는 친구 간에는 물론 이성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인일주입니다. 이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성림목이라고 합니다. 성림목이니까 숲풀이 울창하게 자란 그런 나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일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견입니다. 비견이고 역시 같은 청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같은 음권으로 배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극인 일주는 자, 이렇게 갑경충, 인신충, 그죠? 지지는 이렇게 인신충이 되고 청가는 이렇게 갑경충이 되는 경신일주가 상극일주입니다. 이렇게 상극이 되는 일주끼리는 서로 인연 맺는 것은 조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독립심이 강하고 용기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성격이 급하고 보편적으로 좌절이 좀 심한 편으로 욕심에 비해 가지고 취하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진일주입니다.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바라목입니다. 바라목은 꽃을 발화하기 위한 그런 나무다. 꽃을 피우기 위한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지가 편재입니다. 그죠? 이렇게 편재입니다. 편재는 그 큰 재물이나 편협된 재물,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위에 천간은 이렇게 청색인데, 자, 밑에 지지는 이렇게 갈색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갈색이, 요게 양권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음권인데, 지지가 양권이니까 배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음권과 양권이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제가 오기도 하고요. 충국에 우려가 생기기도 하니까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갑진일주 자체는 그 자체로도 백화살이 되기도 하죠. 이 간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재성이 아내라고 보면은 아내가 백호살에 앉아 있으니까 부부간에 다소 좀 불화의 기운도 있는 자,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상극되는 일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간은 갑경충이 되고, 자, 지지는 진술충이 되는 자, 경술일주가 상극되는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오일주입니다. 갑오일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고사목이라고 되어 있죠. 고사목이니까 죽은 나무입니다. 그죠? 자, 뿌리가 죽은 나무예요. 자, 이렇게 죽은 나무니까 다 자란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지는 이렇게 상관입니다. 상관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역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천관과 지지가 이렇게 음권과 양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음권과 양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소 그 배합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일지가 상관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좀 도전적이고 높은 이상을 지닌 반면에 성격이 좀 급하고 융통성이 적어가지고 좌절과 좀 기복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극인 일주는 어떻습니까? 천간이 이렇게 갑경충이 되고 일지가 이렇게 좌우충이 되는 자, 경자일주가 상극일주가 됩니다. 이렇게 상극일주가 되는 경자일주하고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인연을 서로 맺지 않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신일주입니다. 갑신일주 보시면은 자, 사강목입니다. 역시 갑신일주는 사강목이니까 통째로 그 마른 나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지가 보시면은 편관이죠. 일지가 편관이니까 이 갑목의 특성상 갑목은 좀 진취적인 성향인데 비해 이렇게 관성이 통제를 하니까 자신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음권과 양권이죠. 보시면은 천간이 이렇게 그 갑목이 청색이죠. 지지가 이렇게 갈색이니까 여기 천간은 음권인데 지지는 양권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배합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자신의 나무로서 역할을 다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 좀 대비하는 애지력은 있지만은 자신의 분수를 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지나친 욕심이나 주변에 너무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인일주가 상극일주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갑경충, 이렇게 인신충이 되죠. 자, 경인일주하고는 별로 인연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갑술일주입니다. 갑술일주는 보시면은 별명이 회색목이죠. 회색목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나무, 한마디로 봄을 대비하기 위한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지가 이렇게 편재입니다. 편재니까 큰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일주다 볼 수 있겠고,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같은 청색으로, 그죠? 청색으로 같은 음권이니까 음권 양권에 상당히 배합이 좋다 보시면 되겠죠. 이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낭만과 또 풍류도 즐기고 그러는 주색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침착하고 좀 사려심은 깊으나 과격해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자, 상극인 일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간이 갑경충이 되고 지지가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 경진일주하고가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좀 전에 보시면은 음권 양권 이야기를 들어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음권 양권인데요. 이 음권 양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의 음양하고는 틀립니다. 오행의 음양은 어떻습니까? 갑목은 양목, 그 다음에 을목은 음목. 자, 병화는 양목, 정화는 음목. 그죠? 자,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고. 그죠? 경금은 양금, 신금은 음금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양수, 개수가 음수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 음권은 갑목, 정화, 기토, 그 다음 신금, 임수가 음권에 속하고요. 그 다음 지지로는 자, 6월부터 여기 인월까지 여기가 음권이 됩니다. 음권이 되고 계절로는 좀 묘월부터 신월까지 이 부분이 양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권은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서로가 합도되고 서로가 생관계가 되지만은 이렇게 음권과 양권이 같이 배합이 될 때는 충관계나 급제의 관계 이렇게 돼 가지고 좀 불편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일간이 이렇게 그 갑목인데 월간이 이렇게 병화나 을목이나 아니면 무토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음권 양권이 되니까 부모덕이 좀 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묘화실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권력이 다른 육친과는 조금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 같은 경우에는 을병, 무경계가 양권에 속하고 그 음권은 갑정, 기신, 임이 음권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고 지지로서는 그 묘월부터 신월까지 더운 때죠, 그죠? 자, 봄부터 초가을까지 요 때가 양권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그 중심 기온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봄까지 춥죠, 그죠? 이런 때가 음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권, 양권은 별도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 별도로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음권은 음권끼리, 양권은 양권끼리 있을 때가 상당히 배합이 좋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목하고 그죠? 기토가 있으면 이렇게 갑기 합이죠, 그죠? 이렇게 정화하고 임수가 있으면 이렇게 정임 합이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합이되고 만약에 이 갑목하고 여기 경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갑경충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화하고 임수가 있으면은 합의되는데, 그죠? 여기 개수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음권, 양권이 되니까 정계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 권력이 다른 것끼리 이렇게 뭐 있으면은 충이나 아니면 급제의 관계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음권, 양권의 원리도 상당히 알아두시면은 사주 명리학을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그 갑목일간의 각 일주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갑목의 각 일주별 갑자일주부터 갑술일주까지 각 일주별로 천간과 지지의 관계, 그 다음에 배우자 관계,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지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기로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